안녕하세요. 우밀서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소설은요.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 라는 일본 소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닭튀김 도시락 손님이라는 이야기를 일부 발췌해서 들려드리려 합니다. 책 뒷장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작은 인연 하나가 전부였던 시절, 상처받았던 우리들의 이야기. 누구나 후회되던 때가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그런 지난 시절을 위로해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위로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 소설을 읽고 후회되던 때를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을 때면 이곳으로 오세요.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 5월의 아침,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다. 지금 살고 있는 연립주택 근처 도시락 가게에서 나는 늘 닭튀김 도시락을 산다. 그러고 보니 요즘 닭튀김 도시락에 푹 빠져 있다. 점심으로 계속 이것만 먹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길에 사간다. 도시락 가게가 문을 닫는 주말은 섭섭하기까지 하다.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파는 걸 사 먹지만 그땐 닭튀김 도시락은 제외한다. 하나에 400엔, 닭튀김이 5개나 들어있고 부식으로 딸린 감자 샐러드도 푸짐하다. 밥도 듬뿍 담겨 있으니 이 가격이면 꽤 저렴하다. 그래서 언제나 이 닭튀김 도시락을 고른다. 질리지 않느냐고? 어째선지 전혀. 옛날부터 나는 뭔가에 꽂히면 줄곧 그것 하나만 먹어도 질리는 법이 없었다. 그야 언젠가는 물리는 날도 온다. 그것도 느닷없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편단심 닭튀김 도시락이다. 점심시간이 다가와 허기가 느껴지면 드디어 닭튀김 도시락과 감자 샐러드를 먹을 시간이야 라고 뇌가, 입이, 혀가, 위장이 이 가게의 닭튀김 도시락을 미친 듯이 원하는 터라 어쩔 도리가 없다. 스스로도 알곤 있다. 내가 집착이 강한 성격이라는 걸. 생강과 마늘 맛이 느껴지도록 간장으로 밑간을 했으며 튀김옷은 식어도 바삭하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기름과 지방이 조화를 이룬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맛이다. 그때 귓속에서 속삭이듯 들려오는 한 목소리. 고기만 먹으면 못 써. 채소도 먹어야지. 물론 먹고 말고 감자 샐러드가 있으니까. 감자만으로는 어림도 없지. 녹색 채소를 먹으렴. 오이도 제대로 들어있다고. 거기다 양파도 조금. 그걸로는 부족해. 저번 주에 택배로 이것저것 보내줬잖니. 사다 먹거나 외식만 해서는 아무래도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기 힘들단다. 보내준 반찬은 꼬박꼬박 먹고 있니? 당연하지. 거짓말 아냐? 물론 거짓말이지. 냉장고에 넣어둔 채 손도 안 댔다. 아마 벌써 썩기 시작했을걸. 또 한꺼번에 모아서 월요일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거야.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역시나 그 사람은 나에 관해서라면 늘 무엇이든 알고 있다니까. 포인트 카드 오늘로 다 채우셨네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여느 때처럼 나는 닭튀김 도시락을 샀다. 바닥인 널찍한 쇼핑백을 미리 챙겨와서 도시락을 담았다. 그런데 가게 점원의 말이 평상시와 달랐다. 400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포인트요? 늘 되풀이하는 말에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포인트 카드 말이에요. 가게 점원인 여자가 카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가게에 포인트 카드가 있었던가?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 계산할 때마다 스탬프를 콩콩 찍어주는 잠옷 예스러운 종이카드. 자각도 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돈과 함께 카드를 건네고 있었나 보다. 그러고 보니 확실히 두세 번쯤 다른 가게의 카드를 이곳에 낸 적도 있었다. 그때 이건 저희 카드가 아니에요 라는 지적을 받고 지갑 속 카드 위치를 바꿨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다. 다 모았나요? 네. 나는 여자 점원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얼마 전까지 이 가게에는 할아버지뿐이었다. 치키 올라간 가느다란 눈에 사각턱을 한 우악스러워 보이는 할아버지. 거스름돈 100만엔이 올시다. 이런 계산할 때마다 못 들은 척 시치미를 떼게 만드는 농담을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 별난 할아버지였다. 언제부턴가 이 여자가 일손을 돕기 시작하더니 초반부터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 맞다. 포인트 카드가 생긴 것도 이 여자가 일하게 된 뒤부터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진 않지만 틀림없다. 자세히는 몰라도 할아버지는 병에 걸려 요양 중인 모양이다. 그런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기억도 흐릿하지만 가게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냐고 여자에게 물어봤던 게 아닐까. 돌아가신 거라면 곤란하다. 나로서는 닭튀김 도시락이 걱정이었다. 맛이 완전히 바뀌면 조금, 아니 상당히 싫으니까. 다행히 여자가 할아버지의 조리법을 제대로 물려받은 모양이다. 흠이라고 한다면 튀김옷이 살짝 찰져서 딱딱한 점이랄까. 게다가 감자 샐러드는 마요네즈 맛이 진하다. 감자도 너무 부드럽게 으깬다. 할아버지가 만들면 감자 덩어리가 섞여 있어서 씹는 맛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 말고는 거의 맛이 같았다. 포인트를 모으면 뭔가 선물이 있나요?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여자를 관찰한 적은 처음이다. 평소라면 400엔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최소한의 응대가 전부였다. 생각보다 젊군. 나이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봤자 나보다 한두 살쯤 위려나? 어쩌면 나이가 같거나 아래일지도 모른다. 화장기가 없는 탓인지 시원스러운 눈매도 도톰한 입술도 둥근 얼굴도 오히려 앳돼 보인다. 늘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고 부침성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데다 목소리도 낮았기 때문에 꽤 나이를 먹은 아주머니일 거라 짐작해왔다. 상대방의 나이가 젊으면 약간 걱정된다. 포인트를 모으면 뭔가 선물이 있나요? 이 질문 찌질해 보이려나? 무력이 많은 녀석으로 보이진 않을까? 거기 있는 여자는 옆에 놓인 음료 전용 소형 냉장고를 가리켰다. 음료 중에 한 병을 자유로이 고르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스스로도 느낄 만큼 내 목소리에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달갑지 않았다. 상당히 별로다.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럽다. 김새다고나 할까. 하나에 150엔짜리 주먹밥과 300엔에서 450엔쯤의 도시락을 파는 가게의 포인트니 그 정도가 적절한 보상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달갑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그럼 한 병 가져갈게요. 가게를 나서려는데 여자가 불러세웠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자그마한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뭐죠? 가게에서 드리는 경품이에요. 경품이요? 네. 뭔데요? 봉투가 얇았다.
카드나 엽서 같은 게 들어있나? 그렇겠지. 역시나 반갑지 않은데. 열어보는 재미가 있죠. 여자의 무표정한 얼굴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얼씨구 목소리가 튀어나올 뻔했다. 여자가 아주 미세하게 웃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미소가 섞인 선의로 건네줬는데 필요 없다며 되돌려주기도 그랬다. 고맙습니다. 나는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여자도 인사했다. 가게를 나와서 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아침에 혼잡한 전철에서 도시락을 들고 이동한다. 도시락이 담긴 쇼핑백을 대롱대롱 늘어뜨리는 건 다른 사람에게 실례이므로 가슴 앞에서 품듯이 들고 있다. 상당히, 실은 굉장히 성가시다. 그런데도 회사가 아닌 집 근처 가게에서 도시락을 사는 건 맛있어서다. 게다가 저렴하고 양도 많다. 고작 포인트의 보상이 기대 이하라는 이유로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 가게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건가? 내 이름은 오스기 신노스케, 23살이다. 작년 봄, 대학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어느 설계사무소에 취직했다. 재학 중일 때부터 수습 겸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곳인데 그대로 정사원이 되었다. 도시락 가게 근처의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게 된 것도 그 무렵이다. 본가는 사이타마의 구석 쪽이고 회사는 도심부에 있다. 가깝다고는 할 수 없어도 통근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었고 월급이라고 해봐야 쥐꼬리만 하다. 생활비만으로도 무척 빠듯해서 놀러 다닐 여유도 없겠지.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독립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얼마간이라도 집에서 다니면서 저금이 어느 정도 모인 뒤에 차립하는 편이 좋지 않겠니? 잔소리를 듣기도 했고 그 말이 정답이긴 하다. 그래서 더더욱 고분고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나는 본가를 벗어나고 싶었다. 혼자서 해나갈 수 있다. 이제 난 어린애가 아니다. 한 사람의 어른이다. 언제까지나 부모 밑에서 편안히 살고 싶지 않다.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니 택배 서비스에 수취인 부재 통지문이 들어있었다. 발송인이 누구인지는 통지문을 보지 않아도 빤하다. 욕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머리와 몸을 박박 닦은 뒤 방으로 돌아왔다. 아까 바닥에 던져둔 채 어질러져 있던 윗도리와 바지를 주워 옷걸이에 건다. 또 그런다 또. 그러니 옷이 구겨지지 않니?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그때 윗도리 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뭐지? 자그마한 종이봉투.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퍼뜩 생각났다. 도시락 가게의 포인트로 받은 경품이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뭐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나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종이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봤다. 카드? 카네이션이 그려진 카드. 맞다. 그러고 보니 5월에는 어버이날이 있었지. 그렇긴 한데 끝나지 않았나? 나는 윗도리의 같은 주머니에 들어있던 스케줄 수첩을 꺼내 확인했다. 그럼 그렇지. 진작 날짜가 지났다.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인쇄된 글자를 보며 나는 쓴웃음만 지을 뿐이다.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걸 준 거지? 열어보는 재미가 있다던 경품이 떼지난 카드라니.
도시락 가게의 그 여자도 어지간히 잠이 덜 깬 모양이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만드느라 쫓겨서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네. 나는 손 안에서 카드를 꾸깃꾸깃 구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어버이날이라. 초등학생 시절에는 어버이날에 선물을 사곤 했다. 서로 용돈을 모아서 같이 사자. 여동생 마나미의 제안이었다. 나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다. 오빠는 늘 엄마가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용돈도 넉넉하니까 돈을 더 내. 2살 아래 여동생이 그런 것까지 정해주었다. 뭘 샀더라? 기억나진 않는다. 카네이션 꽃다발이나 손수건 같은 선물이었겠지. 엄마에게 뭘 선물할지도 마나미가 정했다. 메시지 카드도 함께 넣었다.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그런 문장을 적은 쪽도 마나미였고 난 그저 마지막에 이름만 써넣었다. 신노스케 올림. 사실 정확히 쓰자면 마나미 올림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시키는 대로 돈을 낸 것뿐이고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았으니까. 머지않아 마나미는 같이 사자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어버이날을 잊었다. 나는 도시락 가게에서 받은 어버이날 카드를 낮은 테이블 위로 집어던졌다. 어버이날 따위 별 의미도 없는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올해는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 연립주택 근처에는 국도가 있다. 길을 따라 패밀리 레스토랑과 쇠고기 덮밥 가게, 라면 가게,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쭉 늘어서 있다. 내키는 대로 고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집에서 밥을 해먹은 적이 없다. 가스레인지조차 거의 켜지 않는다. 냉장고에는 음료수만 넣어둔다. 솔직히 그 이상 냉장고를 채우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냉장용 택배로 이것저것 보내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일인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우엉과 연근조림, 시금치와 소송채 나물, 브로콜리 겨자무침. 아참, 나중에 재배달 신청을 해야 한다. 귀찮아 죽겠네. 일단 가장 늦은 저녁 시간대를 지정해야 하는데 갑자기 일이 밀리면 귀가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면 택배업자는 다시 헛걸음하겠지. 받는 나야 그렇다 쳐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달해야 하는 택배업자도 성가실 터이다. 보낼 필요 없다니까. 본가에 돌아갔을 때 말도 꺼내보았다. 이런 식으로 배달된 물건을 받을 때마다 답례 문자를 보내면서 적어보기도 했다. 다 못 먹어서 상한다고, 버리게 된다니까, 아깝잖아. 사실 다 못 먹기는커녕 먹을 생각도 없다. 냉장고 안에 처박아뒀다가 다음 택배가 도착할 때마다 버린다. 이번엔 새로 받은 쪽을 처박아둔다. 별일 아니다. 교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 보관할 뿐이다. 부엌 찬장에는 용기가 쌓여간다. 그야 죄책감 때문에 마음은 쓰리다. 아깝다. 음식을 홀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억지로 채소를 먹긴 싫다. 기껏 자립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먹고 싶다. 내 인생 아닌가? 그런데도 엄마는 기어이 음식을 보내온다. 냉동에 있으니까 금방 상하진 않을 거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해동해서 먹으렴. 밀폐 용기를 열어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넌 직접 요리도 안 할 테고 채소를 챙겨 먹지도 않잖니. 뻔하지 뭐.
엄마는 내 말 따위 안중에도 없다. 오늘 저녁은 쇠고기덮밥으로 정했다. 점심에는 닭, 저녁에는 소, 밥은 고봉이고 채소는 없다. 채소는 없다고. 누가 뭐라든 이게 나의 선택이다. 내 인생이다. 참견은 거절한다.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정하는 거다. 나는 엄마 껌딱지였다. 언제부터 변해버린 걸까? 그래, 중학생 무렵부터다. 그 시절 나는 숨어서 몰래 먹곤 했다. 요리하는 게 취미였던 엄마는 케이크나 쿠키, 푸딩이나 젤리 같은 과자도 손수 만들어서 나와 마나미에게 먹였다. 반면 우리 집에선 시중에 파는 과자를 먹는 게 금지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친구들과 종종 어울리다 보니 그런 규칙이 상당히 느슨해지긴 했어도 패스트푸드 종류는 여전히 금지였다. 중학생이 된 뒤 하굣길에 친구들을 따라 처음으로 패스트푸드점에 갔다. 햄버거와 감자튀김 세트에 음료는 쉐이크. 전부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었다. 당시의 충격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맛있다. 아니, 그런 말로는 부족하다. 완전히 끝내주는 맛이다. 목구멍 안에서 뿜어내듯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정도였다. 물론 엄마도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직접 만들어줬다. 그건 역시 굉장히 맛있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 고유의 맛이라는 게 있었다. 게다가 쉐이크, 기적 같은 이 음료는 대체 뭘까? 그 뒤로 나는 몰래 패스트푸드점에 드나들었다. 용돈만으로는 부족해서 친구들과 거래도 했다. 그럭저럭 공부를 잘했던 나는 숙제를 해주는 대가로 이것저것 얻어먹었다. 수학 교과서 좀 보여주라. 데리야끼 버거 사줄게. 오늘 숙제 말이지? 5쪽이나 된다고. 문장형 응용 문제도 골치 아픈데 고작 데리야끼 버거로 되겠냐? 알았어. 치킨 너겟도 추가. 좋아. 초등학생 시절에는 울보였고 할 줄 아는 거라곤 공부뿐인 허약한 녀석이던 난 반에서 불량스러운 무리와도 거래했다. 독서 감상문 좀 대신 써줘. 햄버거나 치즈버거면 되지? 감상문은 답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힘들어. 단품으론 곤란해. 세트라면 모를까. 치졸하게 흥정하던 일까지도 떠올랐다. 점점 질 나쁜 아이가 되어간 셈이다. 엄마에게 들키지는 않았다. 중학생은 식욕이 왕성하니까. 오후 늦게 간식을 먹었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밥 한 공기를 더 먹는 일은 없었지만. 식욕이 없는 거니? 엄마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다. 그럴 리가요.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실내에